안녕하세요, 연명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이 현대차가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차트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렇게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골든 크로스는 4월 22일경에 한번 발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발생하는 골든 크로스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제하고 오늘 이 박스권 상단에 주가가 머무르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박스권 하단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승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모으는 기간 동안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해야지만 그 힘이 모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런 양봉을 그리는 날, 이런 날 거래량이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날에도 물론 거래량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가장 많은 날들을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 걸치게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좀 더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십자형 도지가 나왔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강하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박스권 하단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정도까지만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아직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런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외국인과 기관이 현대차를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외국인이 20만 주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6월 27일에도 20만 주, 6월 30일에도 20만 주 이렇게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수의 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상승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프로도 확인해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도 매수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는데요. 이렇게 1년 반 동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망을 하고 떠나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싸게 매수할 기회가 생길 때 사고, 작년 1월달처럼 비싸졌을 때 파는 것이 정석인데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실천하기는 좀 힘들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나 아니면 욕심을 너무 낸다던가, 그런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할 때는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고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재무 구조를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에 맞춰서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네시스라든가 아니면 그랜저라든가 그런 자동차들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체다 보니까 이런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부채 비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워낙에 이 자동차 제조라는 것이 설비 시설이 많이 들고 공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100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채 관련된 부분은 이 부채 비율을 보는 것보다는 이자 보상 배율을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투자 지표에서 안정성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자 보상 비율이 나오는데 작년에 21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부채 이자를 빼고 남은 돈이 이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PER은 11, 예상 PER은 7.3. 우리나라의 평균치로 따져봤을 때 적절한 가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배당금 비율로 봤을 때도 제조업체 치고는 그래도 좀 주는 편입니다. 시가 배당률이 2.3%인데 최근 주가 기준으로도 보시면 2.6%입니다. 그래서 배당금과 성장성을 같이 챙기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현대차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인기가 있어야지만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최신 뉴스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자 뉴스를 좀 보니까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 이런 또 뉴스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수시장보다 수출을 많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환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달러로 돈을 벌어들이고 다시 원화로 바꿀 경우에 이 환율이 높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환율 효과로 2분기 영업이익이 600억가량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환율이 높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게 되겠죠. 다음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LG가 미시장 홀렸다는 뉴스가 있네요. 팰리세이드가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 차가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소유주분들이 꽤 만족을 하는 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현대차 그룹 7개 차 중 상품성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여기서도 팰리세이드 화면이 나오는데, 팰리세이드가 877점, 산타크루즈가 844점 이렇게 얻었고, 제네시스는 878점. 제네시스 차도 상당히 요즘 눈에 많이 띄죠. 이렇게 해외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 아이오닉 5라는 차가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미래 성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는 꽤 눈에 띄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미래 성장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뉴스에 보니까 수소 항공기까지 띄운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현대차는 유동 주식수가 6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 주식수가 많을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해줘야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외국인이 지금 대량으로 좀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이라도 이 주가가 박스권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박스권 자체가 저항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보류를 하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